초심 100운영의 희망찬 모니콜 2025년 9월 23일 방송 출연자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면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개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성면 처리 계획서만 법대로 작성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안 씨는 2009년부터 폐성면의 불법 관리 실태를 바로잡아 달라고 수십 차례 환경부에 신고도 하고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전국적인 현상이냐?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야, 그럼 분진이 가면 반드시 발생을 하느냐? 예, 반드시 발생해요. 네? 반드시 발생해요. 어떻게 발생합니까?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모든 공사장에서 분진이 발생하신다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안 씨는 전국의 성면 매립장 13곳을 모두 찾아가 그중 12곳에서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6곳은 동영상을 찍어 환경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달라던 환경부는 어떤 조치도 민원 회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희망찬 모니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는 오래전부터 애청자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면 주방 국민연대를 10월 1일 발족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래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말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스템적 부패와 권력의 남용, 일상 속 부정행위 만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오늘 안흥용 선생님 나라에 도둑 신고하러 오셨습니다. 그 도둑들 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사업에 득실득실하다고 하는데 왜 그게 바로 안 잡힙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방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적인 부패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적인 부패가 아니라 부패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책정돼서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이런 보조사업이 집행될 때 그 돈을 목적으로 달려드는 하이에네 때 같은 도둑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저는 이게 눈도 작지만 세상을 근 한 15년 동안 폐성면을 통해서만 세상을 봐왔어요. 폐성면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보니 시스템이 잘 갖춰 있을 때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돈을 빼먹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아예 의도적으로 돈을 빼먹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치. 입법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들은 로비스트들이 의뢰하는 일이잖아. 그런데 의뢰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의뢰에 약소국가들 뜯어먹으니까 약소국가들은 다 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게 시민사회단체잖아요. 또 야당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어떤 법안부터 돈을 빼먹게 만들어놨다. 이걸 오늘 말씀하시러 나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질문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법,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 슬레이트 처리 보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돼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성면안전관리법이에요. 그러면 성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려면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인데 이 시군 구청장들이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누가 만들어줬냐? 환경부에서 이 사단법인을 설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32조에 따라서 설립 기준이 있고 기상청장과 환경부 장관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 요거에 의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 성면안전관리법에는 유임이나 위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면안전관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시행령 37조에다 넣어가지고 환경공단에서부터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네. 저는 이것은 법에 없는데 령만 만들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해보시죠. 예, 예. 그래서 환경공단 이제 퇴직자들이 그렇게 불법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성면안전협회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환경공단 퇴직자들 중 일부가 취업한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여기가 이제 큰 적폐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과 또 이런 업체들이 보조금만 빼먹은 게 아니라 또 안전 규정에 맞게 성면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을 좀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사업을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자체 시군구청장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네. 그러면서 수수료를 7%인가 8%씩을 네. 받아갔어요. 그게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 80억씩 돼요, 1년에. 네. 그렇게 하다가 규모가 크네요. 제가 16년도에 환경부 장관과 환경공단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 국민 세금이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맞게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으면 철거 현장에 슬레이트가 반톤만큼도 남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통선에서부터 저 땅끝마을까지 뭐 제주도까지 철거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 폐석면 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이것은 곧 있으면 추석인데 도시에 사는 젊은 분들 고향에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옆집에 사는 옛날에 뭐 영순이가 살든지 철이가 살든지 집은 뜯어져 있으니까 빈 공터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곳에 슬레이트 조각들이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환경부에다 항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슬레이트가 이제 나도 네. 저 신안 이제 가봤더니 옆집이 이제 빈집이고 막 무너졌는데 지붕은 슬레이트 네. 지붕인데 그 박정희 때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전부 우리 어릴 때 바꿨거든요. 그 당시는 슬레이트가 성면이 뭐 위에 한 줄도 모르고 성면에다 삼겹살 불에 구워 올려놓고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네. 참 그거 그냥 가지고 놀았어요. 슬레이트를 네. 애들 장난감으로. 예.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아무도 함부로 네. 손댈 수 없는 위험물질이 됐는데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 그 이번 시골에 내려가면 옆집에 무너진 슬레이트 집이 있으면 그걸 방치하지 말고 신고를 해달라는데 어디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포인트가 약간 벗어났는데요. 무너져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든 집주인이 철거하든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지붕에서 슬레이트가 철거가 된 현장에 그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 꼴을 보는 것을 제가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치할 때 이제 네. 철거할 때 다 네. 완벽하게 안 오고 좀 남겨놓고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성면을 대표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교육청이 있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청장이 있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해요. 각 지역 네, 교육청에서 감독관들이 나와서 현장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학부모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거의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16년도 이전에는 교육청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하니까 어느 날 모 교육청 이 담당 계장하고 주무관하고 종이 한 장 들고 찾아왔어요. 이게 보니까 법규 복사한거더라고요. 이 보면서 당신 말이 법에는 공공시설 매립장이나 이런 데다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만 이거 안 된다고 우기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규를 2010년도에 다 정리를 해서 다 배포를 했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착각하고 왔구나. 그런데 저희 직원들 다 있는데 저 앉혀놓고 일정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줬어요. 왜냐, 교육청 어떻게든 이거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참고 있었더니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줬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다 들어줬으니 교육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교육청에 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저도 교육청 직원들 다 과정은 묻지 마시고 결론만 말씀하세요. 데리고 가고 아니가 거기서 교육청을 만나서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올바르게 처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청 직원을 따라가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공공시설 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면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환경부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어요. 통화하고 보다 뭘 통화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성면을 공공시설 매립장에다가는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가져온 것은 공공시설 매립장에다도 매립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 환경부하고 통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해했다. 도교육청에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공문을 보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그게 2, 3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여름방학 때 학교 성면 처리하면서부터 지금 거의 법적으로 완벽하게 입찰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래 뭐가 폐기 장소도 완벽하게 수정이 공고를 됐고. 내서 처리를 잘 한다고 보시는데 지금 처리가 잘 안 돼서 성면 처리를 한 후에 찌꺼기를 남겨놔서 지금 신고를 해달라 했잖아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안 되는 사례를 얘기하러 왔죠. 지금 잘 되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사례. 어느 사람이 성면을 처리했는데 찌꺼기를 남기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잘 되는 사례는 얘기할 필요 없죠.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군구청장이 보조사업자인 이쪽의 파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해요. 중간에 옥상옥이 없어요. 돈 빼먹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시군구청장이 하는 데는 환경부가 주무부인데 여기에서 지자체로 돈이 내려가면 이것을 위탁받아서 중간에 돈 빼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잘 진행이 되고 뭐 잘 처리가 되는데 이제 지자체장이나 여기서 하는 게 중간에서 업자한테 맡기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걸 맡기는 지자체 단체장은 뭐 구청장인가요? 시장인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입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여기가 보조사업자인데 보조사업자의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데 이 위임받는 사람들이 제가 환경부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건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문서 위조면은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면 고발해 보신 일 있어요? 위조로? 공문서 위조로? 그걸 설명드릴 중입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환경부에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그 협회의 정관과 설립 허가증 이런 것을 정보공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성면안전관리법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민법 32조하고 그 환경청장과 환경부 장관의 규칙,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성면안전관리법은 아무 상관없어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네. 그런데 1조가 본 협회는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허위사실이죠. 그러면 이거 비영리 사단법인을 허가를 내줄 때에는 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장관이에요. 장관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가 원래 목적과 이 법규에 맞지 않게 서류를 작성하고 장관의 도장을 찍어서 발부한 서류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네. 제가 그 판례까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을 해서 세종시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세종시 경찰에 세종경찰서예요. 네. 근데 제가 그냥 뭐 환경부도 아니고 이 협회도 아닌데 어떻게 고소장을 쓸 수가 있었냐면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원래는 고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한테 이 위조된 서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조가 됐다는 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건가요? 제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아니요. 그 세종경찰서에서는 그거 증거불충분이라고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의 제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냐? 이분들이 이게 같이 여하튼 제 느낌인데 이건 수사할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담배를 피웠다고 입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그런 소리를 했었고 조사 과정에. 그래서 저도 별 의미 없이 그래 너는 대충 하고 나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 이의제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그 이의제기 재수사 요청을 하실 거죠. 예. 이의제기가 아니죠. 자꾸 이의제기 그러면 일단 말로 가서 항의하고 어떤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거는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재수사라고 이렇게 용어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이의제기가 그거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저 일반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도 그 고발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낸다 하면은 재수사를 요구하고, 만일 이렇게 해야지. 이의제기라고 하면은 용어가 맞지가 않는다고. 재수사할 때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뭐 이의제기 하겠다. 아, 굉장히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시민사회 운동이 안 되거든요. 명확히 누구를 찍어서 한 놈만 권투 선수가 시합할 때 코피 나면 코만 때리듯이 그 한 놈만 패야 일이 성과가 있는 거지.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면 힘만 들고 아무것도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고발한 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환경부에서 정보공개를 받은 자료고요. 네. 그래서 정보안, 부고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정보안 내용은 성면안전관리법에 있는 내용 다 해가지고 영리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뭐 고발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조사할 때 내 입에서 담배 냄새 난다는 그런 얘기는 뭐 그렇지만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의지가 없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런 지금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안 선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아까 영상에 장인수 기자의 젊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저 장인수 기자 취재한 데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16년도 정도.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10년 됐으니까 가까이. 장인수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애뜨게 나오잖아. 장인수 기자가 그 알죠 누군지. 서울에 소리 와서 명품백 보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10년 전 그네 심각하다고 MBC가 보도한 건데, 그때 그 후에 긴 시간 계속 또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아무도 이거 손도 안 대고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더 해결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그때 MBC 2580에 그 장희수 기자를 만나서 보도 자료를 만들었을 때에는 제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 24년도 한 3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학 박사님한테 1년 가까이 공부를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환경부에 들어가서 이 협회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협회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벌을 했으면 좋겠느냐?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 협회가 문제 있는 거 나도 알아. 너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트 만들어달라는 것을 안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그래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정보공개 받아서 보고하다 보니까 설립부터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수 위조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환경부가 모든 전국에 있는 성면에 이제 제거하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시행령으로 바꿔서 지자체에게 위탁을 줬고, 그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 협회가 어쨌든 관련자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해서 보조금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된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씀하신 거는 공문서 위조라기보다는 아마 공무원이 이제 이 법인을 인허가를 이제 정결하는 과정에서 정관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봤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보기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기 때문에 아니요.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아니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공무원이 직접 설립한 거예요? 제가 법인을 설립한다고 봐봐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만들어 넣죠. 네. 그러면 그 정관에도 도장 찍어 서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관을 공무원이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만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죠. 설립 허가증 그것도 네. 공무원이 만들죠. 설립 허가증은 공무원이 만드는데 정관은 그 법인에서 제출한 걸 검토하는 거잖아요. 검토를 하는데 네. 그냥 검토하고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정 요청을 하죠, 법인에다가. 그래서 보통은. 수정 네. 요청을 해도 최종적으로 온 정관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립 허가증에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 뒤에 붙어 있는 부관도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설립 목적 이런 게 전부 다 성면안전 관리법에 있는 내용이 쪼르륵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방송을 할 때 성면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고심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성면이 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 설명이 안 됐어요. 성면이 어떤 정도로 우리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세요. 성면은 이 구조가 뾰족한 침처럼 생겼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 이게 뭐 물론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고요. 호흡을 하면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이게 인체 내로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다른 이물질은 들어오면 뭐 가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피부가 괴사하면서 고름 같은 거 생겨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하는데요. 성면은 녹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해서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암, 성면 중피중, 요런 성면폐 이런 질병에 걸리게 해서 이건 대부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도 우리나라에 한 7,000명 정도가 성면 관련 질병에 걸려서 이 관리수첩 발급해 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7,000명. 예, 더 늘어나진 않나요? 이거 전수조사하면 다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망한 사람도 성면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게 입증만 되면 거기까지도 보상이 다 나가요. 나가요. 네. 법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예, 성면 피해 구제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폐 환자 같이. 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성면 피해 구제법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오늘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복지부에다가 한시적으로라도 국민들 40대 넘으면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건강검진 항목에 이걸 넣어달라. 성면 피해가 있는지. 예, 검사를 해달라. 근데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제가 한 15년도인가 그때쯤 했어요. 2010년도 넘었네. 10년 전에. 예, 예. 요청했는데 다른 질병 관련해서도 건강검진 항목에 넣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여튼 부분이다. 그 부분 네. 성면의 위해성인데 성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성면으로 이렇게 스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네. 방열이나 그 방안을 위해서 벽 틈에 넣었단 말이에요. 특히 네. 초등학교 공사 이런 거 할 때 넣었는데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에 들어있는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막 날아다니잖아 많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체하는데도 지금 있습니까? 네, 해체하면 많이 나옵니다. 나와요. 예, 보일러실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철거 현장에 성면을 철거를 하면 3가지 종류의 성면이 발생합니다.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 성면을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겠죠.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해체 제거 시에 사용된 소모품 이 3가지가 꼭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성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아니면 환경청에다가 성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 계획 확인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요. 네.
그러려면 이 현장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성면에 대해서는 처리교육이 다 왔을 때 처리교육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에 대해서는 처리교육이 없어도 비닐봉투를 이렇게 씌워서 못 날아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들었어도 그걸 취합해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중간 처리 과정을 한번 거치고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성면을 매립하는 매립장들이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그러면은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그냥 묻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진, 해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매립장 사고가 곳곳에서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지진 한 번만 나도 밑에 차수막 해놓은 거 다 터집니다. 그러면은 그 성면이 뭐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우수라든가 오페스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흩날리지 못하도록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한 다음에 세멘트로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모든 매립장이 내가 알기로는 옛날 여기 가면은 여기 마포 가면은 산 있잖아. 멋있게 생긴 산. 거기다 막 쓰레기 갖다 부었잖아요. 그 당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기다 서울 시내 쓰레기 다 갖다 산을 만들고 그 물이 한강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부 매립 전에 전부 이렇게 세멘트로 중간을 막고 그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로 그게 알고 아니고요. 있는데 차수막을 깝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는 조그만 지자체고 큰 데는 아마 처리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예요. 제일 큰 매립장이 그렇게 합니다. 차수막으로 깝니다. 차수막. 예. 그게 차수막은 연도가 몇 년이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00년은 것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진 이거 포항에서도 지진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경주 이쪽에. 근데 그 성면 매립장이 대부분 그쪽에 다 있었어요. 근데 지진 얘기는 네. 조금 너무 우리가 멀리 나가는 것 같고 지금 핵폐리 처리한 거 경주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뭐 지진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성면 버리는 걸 갖다 지진까지 우려해서 그걸 안전하게 한다는 건 다른 유해 물질을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이게 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콘크리트에 가두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처리가. 그걸 가두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 안 되는 데를 지금 우리 홍 선생님이 찾아다니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발은 한 번뿐이 안 했나요? 고발도 하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성면 부분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2580에 나갔을 때 왜 그게 시정이 안 됐느냐를 말씀하셨잖아요.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전부 다 잘 포장돼서 온 것을 다 깨갖고 성면으로 사막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전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0년 전에는 됐던 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잘 포장해서 매립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면 중에서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은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고 매립해야 되는데 중간 처리 과정을 업체가 제대로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간 처리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사업을 이 정책을 펼친 게 대책을 세웠던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성면은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면 지붕에 있는 상태에서도 흩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처리를 하자는 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협회, 이런 데서 위탁받은 이 협회나 경기대진이나 이런 데서 하는 현장에서는 철거를 해도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한 숟가락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민들레 호시되어서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철거 과정에 날아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철거 현장을 비닐로 씌우고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아니죠. 말씀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좀 우리 너무 어렵다잖아요, 시청자들이. 휘날리는 철거를 2차 처리를 안 하고 갖다 묻는다. 그거 어떤 얘기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2차 처리라는 것은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면의 분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에다가 갖다 매립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멘트 속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그렇게 처리하는 허가받은 업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면을
어디 저기 집을 저기 철거한다든지 해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운반할 때 그 날리지 않도록 어떤 용기, 말하자면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다가 묻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성면이 발생을 하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성면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성면, 그러니까 있는 훗날릴 우려가 있는 청면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있는 건지.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고형화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흩날리지 못하도록.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그렇게 한다는 전혀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다가 말씀하시다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아니요. 그것은 제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청 요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구청장에서 하는데 요쪽에서 못하고 안 하고 있다. 처리 실적이 빵이에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럼 거기는 이제 성면을 철거를 해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스티로폼 같이 생긴 이런 성면들을 용기에 밀폐도 안 하고 그냥 차에다 실어다가 그냥 매립지에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동할 때는 포장을 해요. 그런데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은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고 매립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중간 처리 과정을 안 한다? 빵이라고요.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폐기물이 많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혼자만 청면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다 쓰자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처리를 잘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럼 거기 전례로 따라가면 되지. 그렇죠. 근데 왜 안 따라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안 따라가는 걸 고발을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네. 자, 제가 일일이 고발을 해서 해결될 것 같아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슬레이트 보조금 사업을 위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볼 때부터 무자격자가 입찰을 보게 해요. 그건 불법이잖아. 불법이죠. 그럼 고발을 해야지.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럼 같이 해요, 앞으로. 네. 제가 하는 게 서울의 소리가 네. 지금 여기 오신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설례 있어. 교육청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완벽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구청장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국민의 그 생명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 지금 네.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임명희 부대표는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교육청에서 학교 오래된 건물에 성면 제거할 때 학부모 참관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 학부모 참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이 학교 밖으로 창문 틈이 없이 이중으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서 학부모 참관 아래에서 심지어 그렇게 이중으로 처리했던 비닐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그 공사 현장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저희가 지적을 하면 그걸 다 막아요. 첫 번째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공사하신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 전문 옷을 입고 마스크 쓰고 이것도 폐기물로 같이 처리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폐기물이 공사를 끝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사인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폐기물 처리를 했고 그걸 이제 증거로 더 사진에 남겨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지자체 단체에서 지자체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사단법인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입찰을 낼 때 무자격자가 입찰을 하게 해요. 해체, 운반, 처리비가 다 들어있는데 해체업체만 입찰을 봐서 네. 운반 처분업체는 하도급업체처럼 네, 자기들이 주죠. 원하는 데를 갖다가 네. 불러서게 해요. 네. 그러면 입찰을 볼 때에는 자격을 갖춘 자만 입찰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체, 운반, 처분업체가 협정해서 입찰을 봐야 돼요. 네. 그 공동 수급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해체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운반업체, 처분업체를 불러서 운반 처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체업자들이 운반비, 처리비 결제 안 해줘요. 1년, 2년 지나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면을 해체할 때는 성면 해체 제거 등록원만 있어도 충분히 성면 해체 제거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을 낼 때 성면 해체 제거하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같이 있는 사람만 입찰을 보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면 해체 제거할 때 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아시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거. 그걸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 비계구조물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 내역을 보면 몇백 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몇천 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계구조물을 요구를 하느냐? 자기들이 1순위 낙찰자가 있잖아요. 낙찰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운반 처분업체를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순위 낙찰자한테 해체부터 너 이쪽 업체에다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입찰해서 하나요? 교육청에서는 네, 입찰 어떻게 입찰을 제대로 하나요? 지방계약법 다 지켜가면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해체 어떤- 운반 처분업체가 근데 같이 그- 있을 때는 협정을 맺어서 입찰을 하게 하고요. 해체업체 따로 분리하고 운반 처분을 묶었을 경우에는 운반 처분업체가 협정을 맺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교육청은 잘 되는 예를 왜 지자체 다른 데는 안 따라서 하냐? 아 중간에 이 도둑놈들이 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걸 네.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고발을 해서 네. 일단은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영상 찍고 네. 입찰 불법 아까 뭐 허위 공문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뭐 저 대통령실에 민원도 내고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건데 혼자 공부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 한 지자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면은 실은 차에다만 싣고 운반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동영상으로 다 따라다니면서 찍었어요. 군청 담당자한테 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그 건을 가지고 고소장을 넣었어요. 고발장을요. 무혐의 처분해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 이유가 뭡니까? 그냥 기각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내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지자체에다가 전단지를 한 2만 부를 뿌렸어요. 똑바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지자체 공무 노조에서 저를 고발해요. 명예훼손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들 난해하고 어려워요. 성면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문제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엄청 난해하는데 지금 뭐 운동이라는 건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걸 동네방네 알리는 거예요. 기자가 잠입 취재가 얼마나 비어런지인지 아세요? 가서 친한 척 얘기하고 거기 비리 털어다가 국민들한테 이르는 거예요. 동네방네.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했지 보니까 실질적인 대응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미약한 부분을 같이 연대를 해야 되거든. 싸우면 혼자만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취재를 하세요. 취재를 해서 지자체가 저지른 불법 그 어떤 입찰 같은 걸 가서 직접 들어가서 찍어도 보고 녹취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보도해야 그 지자체가 타격이 있고 바뀌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공부하시지 말고 기자가 돼가지고 그 비리를 좀 잠입 취재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자료는 저한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그 자료가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 장소를 영상으로 찍고 녹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녹취도 있고요. 네. 그 오늘은 제가 처음 와서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즘 관봉건 띠지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지자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 1m 1m당 500원에서 1,000원씩 뇌물을 받아요. 희망찬 모닝콜 가칭 성면주방국민연대 안흥용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본 얘기만 해도 그 안 선생님의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뭐 특히 성면 말고도 관심 있는 뉴스 요즘에 뭐세요? 요즘은 한미 관세 협상. 관세 협상.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거기 사인할 수 없다. 사인하면 우리 IMF 본다.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못하겠다. 네. 그래서 트럼프와 지금 기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집회도 큰 대규모로 안 하고 우리라도 해야 되려나 봐요. 트럼프, 노 트럼프.
파킹 트럼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저는 그 이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지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정확히 선을 긋고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기세 있게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시간이 여기 끝나는데 그 성면 부분의 문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죠. 네. 임명부 대통령이랑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대를 할지 이제 오늘 오신 보람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첫 번째 부정 사례가 있으면 즉각 녹취, 촬영, 그다음에 저기 사진 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의 이렇게 하실 때 필요하면 저희가 바로 같이 해요. 녹취를 하거나 취재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이런 현장들을 아까 장인수 기자가 했잖아요. 10년 전에.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앞으로는 긴밀히 저희하고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회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실 거 저쪽 보고 좀 뭐 필요하신 뭐 환경부나 이런 쪽에 자료 요청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죠. 예.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즉각 줘요. 안 선생님이 하면 안 줘. 뭉개고 한 1년 걸릴 걸 열흘 만에 받아오니까 사회민주당 쪽에서는 자료 요청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성면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마 폐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고 다시 고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그 마을 내려가 가지고 성면을 처리한 집 처리 안 한 집은 이제 앞으로 할 거잖아요. 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막 스테이트 가루가 막 날리고 떨어지고 있어. 그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주변에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마시게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전화번호나 어디다 하면 됩니까? 신고는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예요. 지자체에다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니 어디다 해야 되냐고. 관할 지자체요. 관할 지자체면은 지자체 군이나 환경과. 군청 무슨 과입니까 하는 환경과예요, 대부분. 대부분 환경과. 명칭이 이거 지자체마다 달라서 그러는데 주로 환경과예요. 환경과. 그러니까 시면 시 환경과. 군이면 군, 면이면 면. 군 환경과, 면이면 면 환경과. 전화해가지고 그 환경과 바꿔줘요 담당자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여기에 성면가루가 많이 날아다닌다 신고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즉각 나와서 처리해 안 나와요? 안 치웁니다. 대책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만 항상 했던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항상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지금은 대부분 영상 기록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입법 제안도 정책 제안도 제가 그러니까 했고. 지금은 우선 급한 거 휘날리는부터 처리하게 나중에 그 영상 이런 거는 우선 더 급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예요? 뭐 급한 게? 대한민국에서 업자로서 허가를 받아놓고 아니 그거는 이제 잠입 취재해서 고발로 풀어가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국에 성면 해체 제거 업체가 한 4,000곳이 있어요. 이 사람들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하루하루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면 해체에 대해서는 성면 해체 제거 등록업자만이 성면 해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찰을 못 한다고요? 입찰 공고문에서 빼버린다니까요. 비계구조문을 가지고 와야지만 입찰을 보게 한다고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성면 해체 제거 현장에서는 비계구조물 업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정보공개 다 요청해봤어요. 비계구조물 너희들이 입찰 공고 때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와서 한 자료를 정보공개해라.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입찰 자격이 있는 성면을 해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지금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이런 어떤 조항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협회 그리고 경기대진 이 두 곳이 대표적이에요. 다른 데들은 지자체에서 입찰 낼 때에는 성면 해체 제거 등록업만 가지고 성면 해체되도록 다 해요. 위탁을 해주고 나면은 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만 걔들한테는 쓰겠죠. 기계 구조물 설치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현장 가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성면 해체 입찰은 옛날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하긴 좀 마음에 어려워. 드는 업체를 좌지우지해서 법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장인숙 기자 한 식으로 네. 리포터를 내서 언제 입찰하는 데를 우리가 한번 같이 가든지 해서 해결하게 오늘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부분에 얘기하고 당장 성면 휘날리는 신고는 집에 그 각 시군 예. 환경업체로 하면 되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 성면 추방 국민연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사진 찍어서 자료 보내주시면 성면 추방 국민연대가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어요. 10월 1일 날 발기인 초기합니다. 아직 그분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네. 아직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아직 발기인 총회 전입니다. 근데 거기다 신고를 하라면 어떻게 돼요? 참나. 발기도 안 한 단체를, 이게 지금 방송에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아직 전화번호도 없고, 설립도 안 하는 데다 신고하라고. 다 우선 시군 환경과로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아직은, 이번 추석에는. 다음에, 그래요. 여기까지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섰잖아요. 예. 성면 대책 이외에 다른 등등. 이재명 정부인데 바라는 바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다 좋습니다. 예. 정치개혁 다 좋아요. 예. 행정개혁이 돼야지 국민들 피부에 바로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예. 행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근데 행정개혁은 내란 청산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란도 청산 안 해가지고 좀 내란 수기가 저렇게 내란은 삭박한다는데 내란 청산은 영순이 아닙니까? 내란 청산하고 행정 바로 잡고 5년 내내 해야 되니까 예. 그 행정개혁 부분에 예. 좀 이렇게 써가지고 다음에는 청년이 아닌 행정개혁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방송해요. 아니 저한테 다음에는 이 입찰 시부터 그리고 위임받을 업무를 집행할 때 불법 행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불평에는 취재로 지금 풀어가자니까요. 다 나오시는 되어 게 아니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같이 예. 잠입 취재도 하고 그래서 방송하자니까요. 방송은 지금 이걸로 방송에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쓸데없는 방송하고 있는 거. 저는 서울에서 방송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죠. 아니 무슨 해결이 되어 가서 뭐 행동을 해야 해결이 되죠. 예. 시간이 지금 예정진 다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난해한 문제를 아침부터 하고 있어서 이거 아침에 하는 방송 아니 이런 방송은 저녁에는 하는 방송인데 누가 여기 방송 우리 선생님을 모셨는지 아침부터 이 성면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시원한 얘기 좀 해야지. 성면은 국민의 건강과 아니, 그거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 예, 유튜브 댓글에 두 번 싸우시는 거예요. 질문이 왔습니다. 싸우시는 거 아니고요. 아침부터 너무 네, 웃긴다니까 대화입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예, 평상시에 뭐 이렇게라도 웃음을 드려서 존경하던 네.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방송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이슈 가지고 재미있게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더라고. 당장 맛있는 사탕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 이런 생각지도 않은 청년 얘기하는 거는 아마 우리뿐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나오시는 우리 홍 선생님과 아닙니다. 안 선생님 네. 내가 이름 안 선생님과 계속해서 그 성면 부분의 네. 문제 불법이 흥행하는 네. 장소 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예. 그때 우리가 또 보도도 하고 네. 그때 또 한번 방송에 모시기도 하겠습니다. 희망찬 모닝골 여기서 마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 네. 2025년 9월 23일 초심 백운정의 희망찬 모닝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칠 시간에 고른 매준말은 버스 요금 1,000원 대신 10,000원입니다. 마포경찰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중년 여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찍자 잔액이 부족하다는 음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카드는 없었고 현금은 10,000원짜리 한 장뿐. 기존 방식대로라면 계좌이체를 해야 하지만 연배가 있는 중년 여성이 인터넷 뱅킹을 어려워하자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잔액이 700원 남아있으니 어린이 요금 550원으로 찍을게요.
괜찮으시죠라고 물었고 이 여성은 너무 미안해하자 아니에요 이게 서로 깔끔하고 좋아요라고 말한 뒤 기분 좋게 버스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몇 정거장 지나 그 중년 여성이 버스 기사 손에 종이를 쥐어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 종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짧은 손편지와 10,000원 한 장짜리였는데요. 버스비 모자라는데 아이 요금으로 결제해 주신 배려 잘 받았습니다. 기사님 친구분들과 시원한 음료라도 사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그만 이 얘기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다정하고 마음 넓은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 몇 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훈훈한 얘기인데 임 부대표님 네. 이런 참 훈훈한 얘기들 전해주는 게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은 아침인데 이 네. 부분 기분 좋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모닝콜 오프닝 소식부터 솔직히 전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소식인데 오늘 아침 이렇게 또 따뜻한 소식으로 모닝콜 시청자 여러분들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모닝콜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좀 따뜻한 마음 나누시는 그런 좋은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살아갈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서로의 하루에 대한 안녕을 기해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초심 백운정 희망찬 모닝콜 마칩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분 좋은 소식들로 다시 활짝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웃음꽃 피고 마음은 햇살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럼 활기차게 오늘 아침 외쳐볼까요? 자, 주먹 올리시고 하하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